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서 반짝 빛나는 수익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네, 이번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쏙쏙 꼽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와 함께 이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가 이렇다 할 방향성이 없이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주요 재료들이 좀 관망세를 연출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왔다가 지금 현재는 좀 피로감에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에 지금 현재 테마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테마들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테마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여러분들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두 가지의 자세한 분석 영상과 또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이러한 다양한 혜택도 여러분들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50분 동안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시황 전망까지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종목명만 언급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다는 점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먹거리 전영호입니다. 우리 증시 지금 이제 막 점심시간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미증시가 2주 연속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어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중국 증시가 어제 막 먼저 꺾였어요. 그래요? 사실상 중국 증시가 그동안은 미국 증시를 뒤따라가는 아시아장이 이제 미국 장을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이번 반등장에서는 홍콩 그리고 중국 증시가 좀 미국 증시에 좀 선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 네. 미리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장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를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사실상 지금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도 코스피 2,700선 그리고 코스닥 800선에서 어느 정도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옵션 만기라든지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에 있을 잭슨 홀 미팅을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좀 관망하는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V자 반등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8월 2일 피해 금요일이라고 했던 급락장에 이제 네. 딱 갭을 우리가 메우고 나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리라서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적으로 보았을 때도 최근에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각종 테마주들이 지수 따라서 올라오긴 했지만 반도체 단에서는 기존의 그 대형 기술주보다는 조금 유리 기판이라든지 AI 관련주라든지 조금 소외되었던 섹터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2차 전지에서도 오늘은 셀업체가 조금 강한 모습을 배터리 셀업체가 강한 네.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기존에는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그리고 충전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형 수급보다는 테마주 장세가 흐르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바라보시면은 미국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관련주라든지 해리스 관련주 네. 이러한 트레이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지수 매크로보다는 어느 정도 좀 개별 테마장을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도 좀 다양한 테마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개별주들을 오늘 두 가지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방송 50분간 진행이 되고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전용호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와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50분간 여러분들과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 2가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팍스 통신망 빠르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잭슨 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됐었고요. 그 부분이 조금은 좋은 흐름으로 흘러갔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이러한 상승세에 따른 좀 피로감이 시장에 반영된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은 관망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고 테마가 변동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이 우리가 좀 앞으로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공략주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시장 놓치지 마시고 한번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전에 현재 글로벌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글로벌 증시 이슈도 바로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챙겨온 글로벌 이슈는 바로 금 가격이 좀 심상치 않다. 네. 이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최근에 국제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맞닿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반사수혜로 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그러니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네.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금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안전자산들이 나눠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수급이 좀 몰리는 것을 보면 미국 채권 이야기도 좀 다뤘었고요. 네. 그리고 금리가 높을 때 좀 부담감을 많이 느꼈던 그리고 다소 대형주에 따라가지 못했던 중소형주들 러셀 지수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금 가격이 지금 금괴 가격이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넘겼다. 와,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PPT에 올려놓은 그 골드바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금괴가 400온스짜리 그러니까 11kg짜리 우리가 벽돌처럼 생긴 거 있죠. 네네네네. 그게 지금 13억 3천만 원을 넘겼다고 와, 네. 합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지금 다들 장롱에서 돌반지를 팔았었나 아닌가 이렇게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이 위치해서 달러보다는 금 가격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쵸? 그리고 제가 매번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이 올라갑니다. 또는 러셀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금 가격이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 대형주에 들어갈 수 있는 펀드 자금이라든지 수급이 어느 정도 다른 곳에 분산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안전자산의 위치로 금을 매입을 하면서 금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또 반대로 얘기를 하기에는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중앙은행에서 한 3개월간 정도 금 매입을 중단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네. 투자용 그러니까 외화 보유용 금 외에 이제 투자용 금이라든지 산업용 금이라든지 또는 장신구용 금 수요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2,500달러 그리고 2,700달러 선에서 좀 고점을 그렸을 때 그때가 주식 시장에서는 눌림목으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바라보면서 금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위험자산 그리고 주식 투자의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좋아 보인다. 지금 시장에서 오늘 제가 앞서서 조금 힌트를 드렸었는데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투자를 대응해 보겠다 2가지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들 좀 설명을 하다 보면은 너무 혹할 수도 있고 이거 지금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평소보다는 조금 비중을 낮춰서 투자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까지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현재 금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불확실성한 리스크로 인해서 안전자산 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요, 이 금 가격이 21%나 상승하면서 굉장히 고점을 찍고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구간에서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채권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비트코인 올라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주셨고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현재 안전자산에 관한 수혜가 올라가고 있다라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고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 가격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안전자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이렇게 경기에 대한 리스크도 계속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자산이 좀 올라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또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이 좀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을 또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종목들, 안전하게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투자를 실 수는 없고 내 포트의 종목은 오르지 않는 좀 힘든 장세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에 우리가 시장에 좀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여러분들 오늘도 찾아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함께 보시면서 이 시장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50분 동안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해서 다양한 혜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팍스 통신망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공략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나요? 네, 첫 번째 공략주 바로 모나용평이라는 기업을 네.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좀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을 맞아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용평 리조트가 거의 50년 만에 사명 변경을 하면서 모나용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기업이 사실상 저도 어제 한 10% 정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급등이 나오지 않았다면 제 기억 속에서 좀 잊혀져 있었던 그렇게 아. 소외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라든지 그리고 이미 오른 종목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잊고 있었는데 실적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네. 실적 따라서 조금씩 조용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캐치를 해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별 종목으로 이 모나용평이라는 기업을 가져왔고요. 네. 이번에 상반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2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8.3%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193%가 증가하면서 104억이 찍혔습니다. 바로 이번 상반기 매출은 바로 겨울에 있었던 스키장 매출과 연결이 되었을 거예요. 네. 리조트 매출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면서 레저 인구가 증가를 하고 여름에는 이제 물놀이라든지 골프 인구,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 보드, 그리고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대한 수혜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네. 레저 스포츠, 레저 운영 매출이 급증을 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럭셔리 콘도를 하나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2022년부터 지어서 이제 2024년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분양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럭셔리 콘도를 만드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게 분양이 잘 될 될까? 것인가 말 것인가가 여기에 리스크로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이번 1, 2분기에 이제 분양을 서서히 시작을 해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잘 팔리더라. 그리고 이 매출이 2024년, 2025년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은 매출이 앞으로 하반기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25년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규 고급 레저 콘도 분양이 네.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럭셔리 콘도 분양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분석 자료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개별 종목 그리고 최근에 실적 위주로 좀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소외주가 아닌가라고 해서 이 모나용평 첫 번째 기업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약주가 공개가 됐습니다. 모나용평이라는 종목인데 용평 리조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사실 여름철이기 때문에 휴가도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리조트 관련주도 또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계절의 레저로 통해서 또 운영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살짝 소외가 됐었는데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보니까 고점이 한 14,000원 정도더라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는 한 4,200원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외가 됐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다양한 실적적인 기대감으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럭셔리 콘도에 대한 분양 매출도 우리가 하반기에 좀 반영이 돼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바이오 제약 바라봐야 되는지, 뭐 반도체 바라봐야 되는지, 2차 전지 바라봐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다 고점을 찍고 갱신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금 핫한 테마들을 바라봐야 되는지도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고점으로 갱신한 종목들이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 소외됐다가 다시금 이슈를 받고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 개별 종목들을 집중해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종목명은 언급드리고는 있지만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예정이고 또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도움드리면서 이 종목으로 좀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고민 함께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에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 모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만 안다고 해서 내가 이 종목으로 또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장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여기에 또 보니까 뭐 신사업으로 F&B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일단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 네. 일단 신사업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2020년에 이 용평 리조트가 식품 사업부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이제 이 식품 사업부를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개최식을 가졌어요. 여기에 최근에 이 식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하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발맞춰서 이제 친환경으로 식품 개발을 해서 친환경 김이라든지 고추장, 차, 간장 아무래도 좀 대관령 지역에 이제 대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의 특산품을 살려서 세계 글로벌 시장에 좀 나서겠다. 라면, 김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식품 관련주들이 사실상 좀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올라갈 때 여기에 키 맞추기를 하지 못했던 종목이고 아무래도 새로 이 사업부가 매출이 연결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좀 밸류업을 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 개최식에 유명 배우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뭐 홍보용으로 이렇게 네. 홍보차 오셨겠지 이영애 배우가 와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차가 아니라 여기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투자자로 참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뉴스에 보시면은 이영애가 선택한 뭐 식품 뭐 이렇게 뭐 나오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네. 우리가 뉴스 보고 뭐 너무 좋다 이렇게 사실 보기보다는 이 회사가 앞으로 신사업으로 이 식품을 늘려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네. 2020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준비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사실상 본업이 잘 되고 나서 신사업을 잘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제 본업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투자 포인트로 가져왔던 게 사계절 레저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이 용평 리조트가 사실상 국내에서는 현대식 스키장을 처음으로 만들고 이렇게 운영을 했던 회사인데 이제는 겨울에서 2000년도 후반에는 여름 뭐 물놀이 테마파크라든지 스키장 계속해서 인수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일본에 있는 스키장을 두 군데 인수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으면서 지금 여행객도 네. 팬데믹 이후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그쵸. 매출이 급증했다. 근데 이렇게 손님이 많이 늘고 매출이 느는 것도 좋은데 제가 재미있는 리포트를 하나 봤어요. 네. 사실상 이렇게 레저 그리고 리조트를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들이 이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회사의 이제 가치가 올라가게 될 텐데 그쵸.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대관령이 사계절 레저가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그 레저 토지 가격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재미있는 리포트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기에 다시 한번 좀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주가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럭셔리 콘도 분양에 대해서도 이번에 리송채라는 네. 럭셔리 콘도를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부터 매출 인식이 시작되면서 내년까지 이 리송채의 매출 인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024년이 끝이 아니라 30년까지 1조 2천억 원 그리고 32년까지 3.5조 원의 분양 예정이 계속해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럭셔리 콘도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돈이 많은 그러한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콘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기존의 콘도보다는 이 럭셔리 콘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아무래도 최근 사업들이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도 계속해서 럭셔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캐치를 했을 때 앞으로 영업 실적이나 매출액이 꾸준히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너무 저평가된 구간이고 최근에 단기적인 급등은 있었지만 이제 막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을 막 건너뛴 돌파가 된 추세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섹터, 올라간 섹터들이나 또는 테마주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조용히 올라갈 수 있는 실적주를 우리가 한번 선침해보자. 정말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을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모나 용평에 대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다양한 우리가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좀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테마들을 좀 집중해서 공략해야 될지 이러한 점이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시장이 좀 개별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테마가 또 빠르게 변화하는 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에 좀 소외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묵직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또 하반기에도 겨울이 남아있죠. 레저 시설에 대한 수출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럭셔리 콘도에 대한 분양 매출도 계속해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서 현재 지금 곧 이제 저점에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오늘의 공약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신사업 F&B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식품 관련한 F&B를 지금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식품 관련해서도 사실 이번 연도 초에는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도 식품 관련해서 다양한 매출적인 견인 그리고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대감으로 좀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한 1%대 올라주고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도 또 올라주고 있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러한 다양한 혜택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모나 용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술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심 드시면서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앞으로의 시장에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오늘도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지금 최근에 바라봤을 때 계속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만 다양한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시장이 관망세를 연출하는 모습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번 연도 초에만 하더라도 뭐 반도체 시장 너무나도 좋았다가 다시금 하락하는 부분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도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또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꼽아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에 저희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테마를 좀 빠르게 좀 잡아내야 된다라고 저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7월달, 8월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테마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이 테마, 다음 주에는 저 테마, 계속해서 다른 테마들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도 건설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7월 초반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HD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2% 넘는 상승률을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현재 구간에서 뭐 해리스와 지금 트럼프의 계속된 이슈로 하여금 바이오와 제약 관련주들 관해서도 수급이 계속해서 붙이고 있는 모습이 있고 해리스 관련해서는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요. 저희가 리가캠 바이오라는 종목도 제약 바이오 관련주로 가져왔었고 그리고 우리바이오 그리고 일동제약까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을 좀 많이 담아낸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좀 핫한 섹터로 전반적인 하여금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GS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담아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쟁적인 리스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희 전문가님이 언급해 주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3% 넘는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주 한 종목 담아주셨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단기간에 빠른 상승으로 하여금 이렇게 다양하게 좀 다양한 상승률로 여러분들 함께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6% 넘는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좀 포트에 좀 다양한 테마들을 직접적으로 언급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방송의 모토가 이렇게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고점에서 사는 종목이 아니라 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공략주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이 두 가지의 공략주 여러분들께 종목명은 오픈해드리고는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도 함께 도움을 드릴 예정이니까 좀 힘든 시장, 어려운 시장에 이러한 다양한 혜택 누려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스 통신망 준비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팍스 통신망에서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두 번째 공략주 바라보기 전에 또 국내 증시 이슈도 한번 바라봐야겠죠. 전문가님, 국내 증시 이슈도 바로 살펴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국내 증시에서는 네. 사실 오늘 저는 1,320원까지 환율이 내려갈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환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상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맞아요. 네, 환율이 뭐 안정되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떨어졌다는 표현보다는 뭐 안정되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저환율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환율이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금가격 상승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22일이죠. 네. 한국 금통위에서 하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은 인하가 조금 확정적이고 얼마나 인하를 할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최근에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맞아요. 가계부채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일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환율은 상대적으로 더 내려갈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앞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환율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 네.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도 저환율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좀 수박 겉핥기식의 그러한 얘기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이 섹터 하나하나를 좀 짚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수혜를 받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또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요. 일단 흔히 대표적으로 저환율 수혜주라고 하면은 항공 그리고 금융, 식품주를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미국의 항공유 같은 그 비행기에 쓰는 항공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달러로 이렇게 사오기 때문에 달러가 아무래도 좀 저렴해지면은 이 원자재 그리고 뭐라 그러지? 기름을 원유요? 네. 원유를 조금 저렴하게 가져오면은 아무래도 마진이 좀 많이 남을 것이다라고 오. 바라보고는 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 항공을 바라볼 때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맞아요. 코로나라든지 엠폭스라든지. 아무래도 뭐 상황이 비상이 좀 비상 이어지고 상황이 있죠. 선포됐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항공유를 좀 저렴해진다고 해서 지금 항공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상반기에 매출도 좀 부진한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융주를 많이 뽑는데 네. 아무래도 이 외화 거래 그러니까 외화 표시되는 채권의 이자가 저렴해진다. 그래서 은행이 내야 되는 이자가 좀 저렴하기 오.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은행 증권 실적은 이미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주가도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사실 금융주,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수혜주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높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또 이자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출 이자 같은 걸 많이 받았었는데 금리 인하로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큰 사이클이 무너질 수 있는 섹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보다는 그 이자에 대한 그 손실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했을 때 금융주도 어느 정도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식품주를 말씀 주시는데 네. 식품주 아무래도 그 설탕이나 밀을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이 수입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약해지면은 거기에서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분석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식품 관련주들이 급등락이 워낙 심했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또 수출, 최근에는 우리가 내수 시장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저렴해져서 원화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서 수입이 저렴해지고 내수로 그걸 팔면은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식품주의 수혜 원인인데 수혜 이유인데 최근에 식품주가 올라갔던 이유가 내수 시장에서 잘 팔아서가 아니라 미국 그렇죠.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의 수출을 잘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수출주들은 오히려 달러가 강할 때 수혜를 받아요. 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워낙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면은 식품주가 좋을 이유가 없다. 그래요? 이렇게 살펴보고요. 저는 오히려 뉴스에는 좀 나오지 않지만 정유라든지 철강 섹터 네. 그리고 건설 섹터에서는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건설은 너무 앵무새처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정유와 철강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와 이 환율에 대한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저가에서 공략을 해본다면 정유, 철강 그리고 건설을 저환율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현재 하는 금통위가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바라본다면 미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정이 된 전망인데 현재 우리 증시를 좀 바라본다면 집값이라든지 가계부채가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는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어떻게 할까 인하를 하진 않고 지금 현재는 좀 동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원달러의 환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이에 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테마들을 살펴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도요. 저희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좀 낮아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항공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금융주가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시장의 반영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좀
좀 딥하게 바라본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금리 이제 원달러의 환율이 좀 떨어진다면 오히려 좀 우리가 수혜를 받기보다는 다양한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정유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철강 관련주들을 좀 좋은 흐름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건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수혜주고 이렇게 원달러 환율의 하락 수혜도 받을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건설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또 다양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죠. 정부가 부동산을 좀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2만 가구 정도를 계속해서 부합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와주고 있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좀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건설 관련주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도 계속해서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러한 좀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변동성이 클 예정이니까요. 이러한 시황 전망까지도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국내 증시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바라본다면 시장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서 이 시장 조금 더 안전하고 우리가 현재 시장을 좀 우리가 미래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저희 전문가님과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50분 동안 저희가 팍스 통신망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종목만 알아가지 마시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하셔서 팍스 통신망 이용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국내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가져주셨죠? 네, 두 번째 종목도 제가 개별 테마로 가져왔는데요. 기업명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네. 서울반도체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기업명에 반도체라고 이렇게 딱 붙어져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관련주가 아닐까, 뭐 PCB 같은 걸 만드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 회사는 전통적으로 LED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업황이 부진했다라고 바라볼 수 그쵸. 있는데 이 회사가 드디어 좀 흑자 전환을 했어요. 네. 사실 우리가 이 급락장, 8월 급락장을 맞기 전에는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 굉장히 높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식품주, 화장품주, K-뷰티가 올라간다, 뭐 수출이 잘 될 것이다 해서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는데 급락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오히려 실적을 조금 더 챙긴다면은 선취매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들 모나용평이라든지 서울 반도체라든지 이번 2분기 실적,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급락분을 회복을 하고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선 기업들이지만은 그래도 시장에는 아직까지 조금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이러한 부분을 챙겼을 때 앞으로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던 만큼 다시 한번 시장에 수급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서울 반도체라는 기업을 좀 뽑아봤고요. 네. 이 기업은 지금 3년 만에 그리고 분기별로는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상 매출액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동안에도 2분기 연결 매출이 이제 2,830억으로 매년 1조 원대 매출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11% 정도 증가를 했는데 사실상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찍히지 않았던 게 재고를 좀 많이 가져갔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업황이 좀 힘들 때 회사가 조금 손실을 받더라도 고객사의 신뢰를 좀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재고에 대한 손실을 많이 안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원가 절감이 되고 그리고 재고를 소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진도 조금 증가를 하면서 드디어 좀 흑자 전환을 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사실상 이 회사가 2023년에 좀 기록을 하나 세웠어요. 네. 일본을 제치고 백라이트 LED에서 세계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가져갔습니다. 16% 정도를 넘기면서 1위를 가져갔는데 이 뉴스가 정말 그때는 작게 나왔다가 지금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이제 네. 뉴스가 막 부각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네. 반년 만에 뉴스를 다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가 다시 나오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한 예전에 있었던 호재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시장 분위기 그리고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좀 빛을 발하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다 같이 올라올 때 사실
사실 좀 묻어서 올라온 느낌은 있지만 네. 그래도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을 한데 그에 반해서 좀 급락세보다 그 하락분보다 이미 좀 돌파를 해 놓은 상황이고 장기적인 추세선도 돌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별 테마를 바라본다면 이 서울 반도체도 우리가 포트에 이제는 좀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두 번째 기업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을 여러분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서울 반도체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지금 현재 이 두 종목 모두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실적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반도체라는 기업은요, 조명이라든지 자동차,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이 LED 제품과 관련해서 이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현재 구간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재고적인 부분이라든지 현재 신뢰를 좀 쌓기 위해서 회사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계속해서 적자를 전환하다가 현재 구간에서 8분기 만에 흑자의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선 약간 소외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가 이렇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현재 구간에서도 반도체 업종들의 좋은 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도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서울 반도체라는 기업이 일본의 LED 업체를 좀 제치면서 1위에 올랐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런 이슈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 한번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좀 시장에서 소외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가 현재 구간에서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잘 짜서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게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종목명만 알아가지 마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과 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 담아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50분 동안 팍스 통신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오늘도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 서울 반도체라는 기업이 또 다양한 이슈로 하여금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도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예정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LED를 지금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반도체 업종의 뭐 소부장 관련주들이 사실 이번 연도 초에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 종목은 그때도 소외가 됐었나요? 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고점을 말해보자라고 하면 2021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실적과 비례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바라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다른 섹터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최근 뭐 1, 2년 전만 해도 계속해서 뭐 적자의 늪에 빠졌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때도 주가는 고점을 찍었었는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로 그러니까 2021년에 영업이익이 잘 나올 때 고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고점 기준으로는 최고가 22,000원에서 지금 8,000원대 그리고 9,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거의 절반 정도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어도 30%에서 40% 정도는 이렇게 상승을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상 흑자 전환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LED가 자동차에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자동차용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흑자를 보고 있을 때도 자동차 비중 그리고 매출은 매년 30% 정도씩 증가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에서도 17% 정도에서 지금은 20%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흑자 전환의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자동차용 매출은 2027년, 2030년까지도 꾸준히 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자동차용 비중의 디스플레이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성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반도체가 미래 산업으로는 지금 마이크로 LED를 이렇게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고 마이크로 네. LED의 강자다라고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디스플레이의 미래다라고 하면 OLED를 많이 뽑아요. 그렇죠. 그런데 OLED의 차세대형,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가 OLED의 바로 다음 버전이다. 이런 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하지만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생산 단가가 너무 높고 그리고 품질에 대한 그 분량이라든지 수율이 너무 나오지 않아서 지금은 OLED로 어느 정도 좀 만족해 나가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애플이 이제 애플워치 그 웨어러블 기기에 마이크로 LED를 채택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AR 기계를 생산을 하면서 AR이나 VR 기계에는 OLED로는 힘들다. 마이크로 LED를 생산만 가능하다면 이걸 쓰는 게 정답일 것 같다라는 이전에 기사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매출의 한 10% 정도를 R&D에 투자를 해 나가고 있고 마이크로 LED가 사실상 언제 상용화가 될 것인가라는 것에는 조금 의구심이 있지만 네. 저는 이 큰 추세에 턴어라운드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실적도 실적이지만 마이크로 LED의 양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서울반도체가 이번 하반기에 두 국가로부터 이 마이크로 LED의 양산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양산의 뭐 수율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생산 품질 같은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얼마나 이용이 될 것인가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 막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저점 8,000원 구간대에서 10,000원대까지 한 20% 정도 빠르게 상승이 나왔고 물론 이게 지수 대비해서 지수와 함께 올라왔다라고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여타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대비해서는 좀 강하게 올라왔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 기대감이 이제는 들어오지 않았나. 그리고 아무래도 그 2년, 3년 만에 흑자 전환이고 워낙 실적과 함께 차트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의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우리가 빼놓지 않을 수 없다라는 네.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지금 서울 반도체가 딱 우리가 투자를 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적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번째 공략주 이렇게 자세한 모멘텀 설명해 주셨는데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미래, 이 자동차에 대해서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좀 견인을 할 수가 있었고 현재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요. 하반기에 첫 양산에 성공해서 지금 두 국가의 양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앞으로 미래적으로 본다면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장에 굉장히 소외를 받다가 다시금 반동을 성공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자세한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도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종목명만 알아가기보다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을 통해서 더욱더 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자세한 분석 영상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4분째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팍스통신망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오늘의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서 두 가지의 종목 모두 다 자세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공략주, 두 번째 공략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모나용평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리조트 관련주로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나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바라봤을 때 저점 부근에서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종목이고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럭셔리 콘도를 영위하면서 분양 매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갔을 때도 좋은 매출적인 견인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신사업에 대한 F&B도 영입을 하면서 식품의 관련주에도 묶일 수가 있는 오늘의 공략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모나용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과 자세한 투자 전략과 분석 영상을 통해서 함께 투자 전략 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서울 반도체라는 종목이죠.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사실 어제장같이
어제장까지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 전고체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는데 이 두 번째 종목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OLED라든지 LED를 영위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이 전동차량 매출이 구조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해서 매출을 좀 견인할 수 있는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라볼 모멘텀이 생겼는데 우리가 하반기로 바라봤을 때도 이 마이크로 LED를 좀 첫 번째로 양산하면서 두 국가의 양산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자세한 투자 전략과 분석 영상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분 정도 남았는데 팍스 통신망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장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투자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한 진주 목걸이였는데요.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오늘도 두 가지 소통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